녹화 시작. 지금 틀어놓은 지 꽤 됐는데 추우면 좀 안 졸립지 않아요? 자, 여기서 더 따뜻해지면 너무 행복하게 잘 것 같아요. 안 돼. 자, 볼게요. 수열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문제가 좀 어려우면 많이 어려워질 뿐 내용 자체 공부할 때는 간단해서 설명을 아마 한 번에 오늘 진도까지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마지막 시간 때는 그리고 시간을 원래 저희가 1시간 반씩 두 타임인데 1시간씩 두 번 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좀 효율적일 때가 있어서 쉬는 시간 좀 유동적인 거. 그래서 뒤쪽 마지막 시간 때는 마플 넘어가서 이제 여기 개념센에서 안 다루는 유형이나 난이도가 좀 있는 유형들 다뤄볼게요. 일단 처음에 아주 간단해서 처음에 잘 들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열이 뭐냐면 숫자가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줄 말고 밑에 보면 한 5개 정도를 제가 써놨는데 100억 개도 넘게 만들 수 있어요. 숫자를 쭉 줄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 이제 기준은 콤마 숫자들을 써놓고 콤마에서 쓰고 이 뒤로 이 점점점은 나중에 미적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미적분 배우시나요? 배우면 알겠지만 더하기 점점점은 이대로 영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규칙대로 영원히 이 규칙대로 영원이고 지금 이미 중요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없는 수열도 수열이냐 그러면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나오진 않겠죠. 규칙 없는 수열을 주고 문제를 풀어라. 그 다음 뭐 나올래 이러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수열들이 있는데 13579 유명한 홀수죠. 홀수 수열이고 이런 수열이 있어요. 수열은 당연히 규칙이 있고 규칙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규칙이 뭐냐를 말로 주절주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요거를 찾으면 돼요. 요거 얘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 여기 써 있는 애들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뜻이 A하고 작게 1 쓴 게 첫 번째 항이란 뜻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네들이 항이에요. 각각의 숫자들은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고 콤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순서가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 왼쪽 우리가 글 쓰는 방향에서부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뜻이 첫 번째 항, 뜻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 수열이 한 종류가 있을 때는 보통 이렇게 A를 쓰고 만약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AN 또 A1, A2, A3 이렇게 가기도 하고 두 번째에서 B1, B2, B3 이렇게 가고 또 다른 수열이 동시에 등장하면 다른 수열이라는 뜻으로 스몰 c, 스몰 C1, C2, C3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어쨌든 이런 수열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얘가 주인공인데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요게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그러면 이미 배운 사람은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식 커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규칙이 어떤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요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 수만 있으면 규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 다음에 뭐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아요. 요 다음에 뭐 올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요 다음에 뭐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오. 이 다음에 뭐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오. 247, 247. 이 다음에 뭐 올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247, 247 한 다음에 345, 345, 345 이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 개연성 높은 거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미적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 하실 때 그거 찾는 거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얘가 어떤 수열이냐, 얘가 어떤 수열이냐, 얘가 어떤 수열이냐를 예를 들면 얘는 계속 3이 나오는 수열이에요. 아니면 얘는 뭐 제곱수 같은 거죠. 제곱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했거나 아니면 얘는 247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47 나오고 또 247 나와요.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말로 하지 않고 이 수열들이 어떤 수열이냐를 요걸로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이름이 일반항이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풀 문제는 아마 오늘 할 것 중에는 한 8, 90% 정도는 일반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열에서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이름이 일반항, 뜻은 n번째 항, 그리고 표현은 n에 대한 식으로 해주면 돼요.
n이 섞여 있는 식으로, 물론 n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함수처럼 받아들여도 되는데, 여기 보면 1, 3, 5, 7, 9 얘는 일반항이 뭐냐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렇게 써요. 2n-1 여기다가 일반항을 쭉 써볼게요. 2n-1 2n-1이 뭐냐, 이게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 3이고 이렇게 될 때 n번째 항은 아마 2n-1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규칙에 대해서도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2n- 우리가 홀수할 때 많이 쓰죠. 확인을 해보면 여기 4잖아요. 4. 제가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여기다 같이 4를 넣으면 돼요. 함수 취급하듯이 4 넣으면 7이 되죠. 그래서 아, 네 번째 항이 7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100번째 항도 알 수 있죠. 100번째 항을 쭉 쓰거나 아니면 규칙성을 막 머리로 이렇게 되나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 구해놓고 100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200에서 1 빼니까 199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도 2, 4, 8, 16 이것도 2씩 곱해지는데 또는 2의 거듭제곱이죠. 일반항이 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의 n승. 확인해 보면 여기 세 번째 항이 이제 8인데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실제로 8이 되겠죠. 전체가 다 통합하는 100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2의 100승. 1, 4, 9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쓰면 되냐면 n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이걸 뭐라고 쓰는지를 우리가 꼭 이렇게 어려운 걸 알아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틀을, 유명한 수열 저기 있는 두 개, 등차랑 등비 배우고 끝이에요. 이름 있는 수열은. 그 다음부터는 이름 없는 수열들이 무진장 많이 나올 건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333은 당연히 일반항, n번째 항이 뭐가 될까요? 지민씨? n번째 항이 3333333 이렇게 갔어요. n번째 항은? 네, 맞아요. 3이 될 거예요. 마지막 247, 247, 247은 네, 3이에요. 네, 우리가 함수에서도 x에 대한 식이라고 하지만 x가 없는 상수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y는 3 그러면 x에 1 넣어도 3이고 2 넣어도 3이고 3 넣어도 3이고 이런 것처럼 이 수열도 n번째 항에도 아마 3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247, 247, 247은 규칙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3개씩 나오는데 일반항 쓰는 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4, 7 n이 3k-2 n이 3k-1 n이 3k 그리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2 아니면 4, 2예요. 2 아니면 4 아니면 7이다. 그래서 그 n이라는 게 여기다 넣을 n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애들 3의 배수일 때는 요거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A 1014번 1014번째 247, 247, 247 할 때 1014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얘가 일단 3의 배수잖아요. 여기 114 더하면 6이니까 우리가 각 자리수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죠. 그럼 얘가 내가 여기다가 1014를 넣으면 이 중에 요거에 해당하니까 7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일반항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안 할 거고 하더라도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수열이다. 숫자가 줄 서 있다.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은 뭘로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말로 하거나 뭐 이해하거나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은 일반항 AN을 써서 우리가 표현한다. AN은 다시 이름은 일반항, 뜻이 n번째야. 그리고 n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n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n이 영향 안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지금 밑에 쓴 건 뭐냐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메인으로 할게 메인은 아니지만 요 내용과 연계되는 시그마라는 걸 할 거예요. SN은 이제 여기서 나올 건데 요 큰 대문자 쓰고 SN은 뜻이 뭐냐면 수열이 있을 때 이 수열을 첫 번째부터 여기 이 n이라고 쓴 곳 여기까지를 쫙 더한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이라고 할 거고 요 내용까지 아마 오늘 주된 내용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귀납적 정의는 마지막 그러니까 2주 뒤에 할 건데 그때 할 건데 귀납적 정의가 뭐냐 그러면 귀납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열을 그냥 쭉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데 n번째 항하고 여기 n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여기 요 다음 항이겠죠. n번째 항이면 그 다음 항 필요에 따라서 요 다음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아니면 뭐 n 마이너스 1번째 항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걔네들의 관계식으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그때 할 거고
이런 흐름으로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등차 수열. 다행히도 수열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이름 붙은 건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고 가장 쉬운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 때마다 이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DDD 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등차 수열의 일부예요. 요걸 좀 예시를 들게요. 일로 넘어갈 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 규칙이 계속되는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고 요 공통된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간격이 똑같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일단 네 번째 항이 있는데 여기 네 번째 항 보이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기준에서 공차 D를 몇 번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될까요? 네? 그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요. 네, 3D가 되겠죠. 다른 분들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물어보면은, 네, 대답하시면 됩니다. 3D. 이거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이제 간격이 3칸 떨어져 있으니까 4에서 1 같은 경우는 3칸이 떨어져 있고 그 간격마다 차이가 D라고 정해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DDD에서 3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안 보이지만 13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요? 네, 12번 더하면 돼요. 그래서 12D를 써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대답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돼요. 자, 이제 주인공 일반항. 원래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 따르기도 하는데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n번째 항은 아마도 첫 번째 항에서 자 이때 첫 번째 항 이제 1 안 써요. 첫 번째 항을 원래 1이라고 제가 써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하면 첫 번째라고 암묵적으로 써요. 예를 들어 A의 1승이라든가 아니면 제곱근 루트 앞에 2 안 쓰는 것처럼 아니면 상형 로그 밑에 안 쓰는 것처럼 이제 수열해서 1 안 쓰면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여기다가 뭘 더할 거냐 그러면 n-1d를 더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외워야 할 일반항입니다. 사실 외워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금방 문제 풀면서 적응이 될 거고 요 식도 외워야 되겠지만 실제 이제 숫자가 써 있을 때 이따 연습할 건데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요 가운데 친구,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이 항의 두 배는 양쪽 두 개 더한 것 같다. 이걸 이 식 자체를 등차 중앙 또는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되게 의외로 많이 써요. 별거 없는 거 보이지만 이게 왜 그런지는 너무 당연한데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면 하나, 둘, 셋 요렇게 쓰면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거든요. 요거랑 자 D만큼 커졌고 여기서 D만큼 더 커지니까 여기가 2D가 됐죠. 요렇게 되면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가운데 2배 하면 2A 더하기 2D 얘랑 더하면 2A 더하기 2D 같아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당연히 같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쓰고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가운데 A고 여기가 A-D 여기를 A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세 명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따가 많이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얘 두 배하고 얘네 둘이 더하면 같겠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등차 중앙을 2로 나눠보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게 간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가운데 값, 중앙 값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산술 평균이라고도 해요. 양쪽 두 개 더해서 일어나면 가운데가 된다. 등차수의 합 SN 이제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 SN을 구해볼 건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지민 씨한테 말씀드렸던 천재소년 가우스 얘기할 때 나왔던 천재소년 가우스 얘기는 맨날 들을 거예요. 아마 지겹게 몇 번 들으셨어요? 천재소년 가우스 얘기 한 번 들었어요. 천재소년 가우스 얘기 처음이에요? 이럴 수가. 천재소년 가우스가 두 번째 들으니까 그냥 들어요. 천재소년 가우스가 있었어요. 천재소년 가우스는 천재였는데 성격이 안 좋았어요.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원래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본인이 너무 잘나면 겸손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잘 못 배울 때가 있어요. 살면서 너무 뛰어난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가우스 기호라는 것도 만들고 근해 공식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역대 탑10 안에 드는 랭킹 수학자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이제 말을 안 듣고 말썽쟁이였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얘한테 얘를 괴롭히려고 어려운 문제를 줘도 다 풀어내요.
실제로 수학 선생님보다 아마 수학을 월등히 잘했을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수학 선생님 너무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너 이 수학을 잘하는 천재소년 가우스야. 너에게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를 너에게 주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다다 100까지 더해봐. 이 천재소년 가우스야. 이 짜증나는 짓을 해봐 하면서 이제 천재소년 가우스를 골탕 먹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이 천재소년 가우스가 또 껄렁껄렁하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부터는 천재소년 가우스가 쓰는 글씨예요. 식 S를 붙이고 식 S를 붙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썼어요. 100, 99, 98, 다다다 1 그리고 샥 더해요. 그러면 S 두 개니까 2S 얘랑 얘랑 더하면 100일이고 얘랑 얘랑 더해도 100일이고 얘랑 얘도 더해도 100일이에요. 마지막까지 더 더하면 100일이죠. 100일이 몇 개냐면 100개가 있으니까 100일 곱하기 100 이렇게 쓰고 마지막 2로 나눠서 S는 100일 곱하기 50 50 50 이렇게 쓰고 갔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천재소년 가우스의 이야기예요. 이거가 요거예요. 요것도 볼게요. 등차 수열을 더할 건데 SN인데 착항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조금 제가 비좁아가지고 잘 안 썼으니까 잘 봐주세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항이에요. A. 그리고 A 플러스 D가 두 번째 항이라고 쓴 거예요. 요게 두 번째 항인 거 이해되실까요? A 플러스 1D니까 N-1D니까 여기가 세 번째 항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는 N번째 항이에요. 지금 만약에 수열을 처음 배운다 그러면 이 일반항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번에 숙제하면서 오늘 좀 숙제 해주시고 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까 요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구해냈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은 N-1T를 첫째 항에다 더하면 되겠다. 지민 씨 요거 되죠?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여기 됐나요 방금? 네, 좋아요. 어쨌든 요걸 익혔으니까 요게 이제 N번째 항인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줘야 돼요. 금방 외워져요. 지금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 SN을 천재소년 가우스를 흉내내면서 거꾸로 쓸 거예요. 물론 여기는 순차적으로 1씩만 더해지는 수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1씩 커지니까. 어쨌든 어떤 등차 수열 있을 때 그걸 제가 SN을 거꾸로. 자, 이게 N번째 항이에요. 이게 N번째 항이에요. 맞춰주고 싶었는데 이제 간격이 좀 밀렸어요. 요게 N-1번째 항이에요. 여기 N-1로 줄었죠? 글씨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첫 번째 항이 이제 역순으로 하면 어차피 이것도 SN이고 이것도 SN이고 이것도 항이 N개고 밑에도 항이 N개니까 개수를 맞출 건데 거꾸로 쓴 거죠. 그 상태에서 더할 거예요. 그럼 SN이 두 개가 되고 자 얘랑 얘랑 더하면 2A 플러스 N-1D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더해도 자 A랑 A 두 개고 DD인데 여기 N-1인데 여기 1이 있으니까 더해서 N-1대가 되고 계속 똑같은 값이 나와요. 마지막까지도 얘랑 얘랑 더해도 2A N-1D 그러니까 얘가 총 몇 개냐면 이게 N개예요. 왜 N개냐?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됐으니까 N개겠죠. 그래서 앞에 N개를 곱해주면 더하기가 완성됐고 마지막 2로 나눠서 자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이제 SN은 S를 더 크게 쓰고 싶어요. SN은 여기도 SN은 2분의 N 중괄호 치고 2A 더하기 N-D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이거 안 쓰고 뭐 이걸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시그마 배우면 시그마로도 많이 써요. 다 좋은데 이 기본 공식, 베이직 공식을 못 쓰면 안 돼요. 뭐 계산하다가 뭐가 막힐 때가 있거나 잘못 착각해서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얘가 메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 안 쓰고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건 뭐냐 그러면 밑에 거는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첫 번째 항 맞고 이 L이 N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N번째 항. 그럼 AN이라고 쓰지 왜 L이라고 썼느냐? 숫자가 쭉 이게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만약에 안다면 그냥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요거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우리 눈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더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으면 2분의 얘네들이 더하고 n개로만 곱해주면 돼요.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쓰이는 용도도. 그리고 어떤 특정 문제에서는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물론 지금은 이게 기본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전부 그 드린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따 요건 같이 보면서 교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양대산맥 또 다른 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갈 때 똑같은 어떤 숫자가 곱해지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13579 등차 수열.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구해져 있지만 일반항을 저 공식대로 해보면 일반항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첫 번째 항 더하기 1 더하기 n-1 t. 공차가 뭐냐 그러면 계속 공통되게 차이가 나는 2를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 해서 2를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다 쓰고 싶은데 여기다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쓰긴 좀 뭐니까 전개하면 2n 마이너스인데 1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2n 마이너스 1이 돼요. 아까 이렇게 썼던 2n-1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등차 수열 됐고, 등비 수열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비율이 곱해지는 거죠. 이때 곱해지는 게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공차가 음수일 때도 당연히 있어요. 공차가 꼭 양수가 아니에요. 3씩 커져도 되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씩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차이 간격이 똑같다는 거고 그 공차는 음수일 수 있고, 마찬가지 등비수열도 곱해지는 게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2배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2분의 1,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게 곱해지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1보다 작은 게 곱해지면 줄어들기도 해요. 이때 등비수열의 예시는 여기 보면 요거예요. 2, 4, 6, 8 해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있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어쨌든 곱해지는 비율이 똑같은 수열을 등비수열 그리고 공통된 비율, 모든 항에 서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공통된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공비라고 할 거예요. 공비. 이름이 그래요. 어쨌든 네 번째 항. 자, 유지민 씨 질문은 또 유지민 씨 담당.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네 번째 항은. 여기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항. 아래 3승이 되겠죠. 13번째 항은 안 보이지만 첫 번째 항에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네, 좋아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일반항이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n번째 항? 이걸 알아내야 돼요. 첫 번째 항에다 그러면 공비를, 근데 이때도 첫 번째 항 1 안 썼죠?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예요.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죠? 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등비중항. 3명이 ABC가, 이 ABC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라고 누가 얘기하면 가운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제곱하면 양쪽들이 곱한 것 같아요. 요 식 자체를 등비중항이라고 해요. 가운데 항도 그렇지만. 왜 그러냐? AR 제곱, 그럼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이러면 곱하기 R 한 거고, 여기다 곱하기 R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랬을 때 가운데 제곱하면 A제곱, R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R제곱. 똑같네요. 이래나 저래나 알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양수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들이 양수라고 한다면 B는 루트 AB, AC라고 할 수도 있죠.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모두 전원 다 양수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뭐랑 같냐면 뭐죠 이거? 기하평균이죠. 기하평균. 아까 저기 저 친구가 산술평균. 등차수열에서의 중앙이 이제 산술평균이고, 등비수열에서의 중앙이 등비중앙이 기하평균이 돼요. 그리고 혹시 산술기하평균 배우셨나요? 네. 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해서 절대부등식이고, 절대부등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산술기하평균 중요하니까. 산술기하평균 저번에 설명 여기서 안 들었나? 저기서 들었나? 산술기하평균 얘기 잠깐 해볼게요. 나름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산술기하평균이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대문자로 할게요. A 더하기 B 요거랑 루트 AB랑 특수한 관계가 있는데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요 자체를. 두 개의 값의 평균 낼 때 우리가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8개의 평균 낼 때 8개 다 더하고 8로 나누죠. 하여튼 숫자가 두 개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평균, 그냥 평균 하면 이거예요. 계산상에서 얘기하는, 계산상에서 서술하는 평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균이 이건데, 어떤 사람이 이걸 들고 왔어요. 이것도 평균이야. A, B,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게 넓이가 AB잖아요. 이걸 갖다가 좀 만들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넓이 똑같이 유지하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가 되겠죠.
이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긴 거는 짧아질 거고 짧은 거는 길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직사각형이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들고 내가 이거 평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정. 그래서 이건 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이 둘 다 평균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얘는 기하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제 도형에서 기하적으로 평균을 낸 거죠. 이거 말고도 조합평균이라고도 있고 뭐 많아요. 평균은.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 이제 지정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가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인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것이 항상 성립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절대부등식 종류로 놓고 이걸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는 얘가 산술평균이고 얘가 기하평균인 거예요. 각자는. 얘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 지웠나요? 요걸 기하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식통으로 산술기하평균 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왜 성립하느냐는 제곱해보면 바로 알 수 있고 완전 제곱식이라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룰이 붙죠. 둘 다 양수여야 돼요. 무조건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왜 그러냐? 기하평균이 애초에 길이 갖다 얘기하는 거라서 루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요거 산술기하평균은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까먹을 때쯤 나와요. 항상. 아 가물가 이거 혹시 산술평균 아니야? 이럴 때 산술평균 나옵니다. 어쨌든 네. 의문점. 네. 의문점. 네. 어. 네, 네. 맞아요. 아, 되게 애매한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커진다 줄어진다에서 일단 마이너스 3씩 커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씩 커진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커진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숫자 자체가 우리가 아는 걸로는 숫자는 실수는 모두 다 크기 비교 가능하잖아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씩 커진다라는 말 자체가 오류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3씩 줄어든다가 오히려 일상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애초에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작아진다로 받아들인다. 3만큼 줄어든다. 그게 또 맞네요. 그래요. 3만큼 줄어든다. 그거는 뭐랄까 표현적인 측면에서 예시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죠. 둘 다 양립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줄어든다. 그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있다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쓴 게 맞느냐 틀리느냐부터 검증을 해야겠죠. 그 표현이 뭐냐보다도. 좋습니다. 또 헷갈리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그리고 아까 뭐였죠? 등비중항 써보면 가운데 있는 친구 제곱이 양쪽 두 개 곱한 것 같다. 이것도 얘네들이 등비수열 또는 등차수열 이렇게 나올 때 등비중항하고 등차중항하고 약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이따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끝났고 자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이번에 SN. 그러니까 등차수열도 일반항도 있지만 여기 그리고 등차중항도 있지만 각각의 수열의 합을 두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등비수열도 일반항도 있고 등비중항도 있지만 SN도 알아야 되는데 SN 볼게요. 여기는 요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써볼게요. 이거는 천재수는 가우스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쨌든 SN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그리고 요게 n번째 항이죠. 요게 n승 아니에요. n-1승이어야 돼요. 금방 익숙해지는데 처음에 괜히 헷갈려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이 SN을 제가 똑같이 쓸 건데 여기다 뭘 곱했냐면 공비를 한번 곱했어요. 공비를 곱해서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AR이 되죠. 그 AR을 약간 옆으로 삐껴서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도 AR 제곱 R을 전체에다가 한 번 다 곱하는 거니까 제곱이 되고 그래서 삐껴서 여기서 A에 R에 n-1이고 마지막 이 친구한테도 내가 R을 곱하면 A에 R에 n승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뺍니다. 그러니까 맞춰준 거는 이제 지워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 맞춰도 빼는데 지장은 없죠. 어쨌든 여기서 요거 빼면 여기가 1이 생략됐으니까 1-R이 앞에 생기고 SN은 요거 남고 여기가 빼기로 될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빼기인데 요 A랑 A를 묶어서 A로 묶어주면 1-R의 n승이 되고 마지막 이걸 넘기면 이렇게 공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뺄 수도 있죠. 위로. 그럼 R-1 여기가 R-1로 바뀔 거고
여기도 A로 묶어들어도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럼 그렇게 나누면 공비 빼기 1 첫째 한 공비의 n승 빼기 1.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풀면 자동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이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 하나인데 요거 똑같아야 돼요. 요거 우리가 위에다 쓰는 요 n 있잖아요. 공비 나중에 공식 쓸 때 공비 위에다가 이 지수를 쓸 거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누가 물었다면 우리가 지금 더하는 거의 개수 이렇게 대답해 주면 제일 좋아요. 더하는 거의 개수입니다. 이게 왜냐면 요거랑 막 헷갈리는 경우가 초반에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빡세게 할 거니까 안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요게 끝이에요. 이제 배우는 오늘 전체 내용은 문제 유형과 떼야 돼요. 헷갈리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 다 문제 풀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뭐 살면서 처음 봤다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내용 오는 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었어요. 뭐라고요? 수업 끝. 자, 수열 볼게요. 수열 개념센 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쓴 건데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쭉 정독하는 거를 조금 권해요. 이렇게 수열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밑에 보면 개념 어프로치 보면 저 그림 하나 있죠. 함수 보이죠?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가 함수랑 같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정의역이 이제 자연수인 거죠. 참고로 무조건 n은 자연수예요. 100% 자연수예요. 정수도 안 돼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게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수열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항상. 첫 번째 항이 없는 수열은 없어요. 그런 거는 정의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0번째 항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애초에 자연수가 처음 태어날 때 태초의 상태에서 숫자가 처음 생겨날 때 뭔가 세려고 시작됐잖아요. 카운팅 하려고 숫자가 생겨난 거죠. 그때 뭐라도 있어야 하나 이렇게 세는 거니까. 그래서 0은 정수로 넘어간 거고 처음에는 자연수는 자연스럽게 생긴 거는 1부터인데 여기 나오는 저 n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다.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내냐면 혹시 수투에서 극한 배우셨나요? 조금 안 배웠나요?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식에서 x를 1이라는 곳으로 가깝게 보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1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함수값이 f1은 이 함수에다 1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리미트 x를 1로 보낸다 이렇게 기호를 쓰면 이 함수의 x를 1에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1로 가깝게 보낼 때는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가까워질 수 있고 1보다 큰 거에서 1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1, 1.0000001, 1.0000001, 1.0000001 이렇게 될 수 있고 0.9, 0.99, 0.99, 0.999, 0.999, 0.999, 0.999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지금 질문이 그래도 중요한 게 나와서 수열에서도 극한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배우실 거예요. 수열도 n을 어디로 보낼 거예요. 어디에 가깝게. 근데 이거는 3으로 가깝게 보내거나 2로 이게 불가능해요. 방금 질문한 것처럼. 되게 날카로웠어요. 수열이라는 것에서 나중에 극한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한대밖에 없어요. 한 방향. 방향이 원이에요. 자연수라는 게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이대로 커진다까지는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렇게만 극한 거예요. 그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극한 자극한 개념이 당연히 없고 3으로 보낸다 없고 0으로 보낸다 없어요. 음해무한대도 없어요. 수열의 극한은 그래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아예 안 쓰기도 해요. 야, 이 수열의 극한이 뭐야? 그러면 이 수열이 이 규칙대로 진행됐을 때 점점점 이대로 진행해서 나중에 뭐 될까요? 근데 뭐가 될지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나중에도 3이 되겠죠 아마. 아무래도 333이니까 그러면 325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렴한다 그래요. 수렴한다. 아니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이거 이대로 가면 뭐 너무너무 커지고 이것도 너무너무 커져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값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발산한다. 물론 엄청 커진다는 뜻으로 무한대라는 표현해요. 이 정도는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엄청 커진다. 얘는 247, 247, 247, 247 얘는 뭐가 될 거예요, 나중에. 2하고 4하고 7 중에 하나겠지만 이때도 없다예요. 없다는 그냥 발산한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한계 값을 얘기할 수 있으면 수렴한다. 그게 아니면 발산한다. 굉장히 쉬워. 뭐가 쉬워요? 수열의 극한을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있고 함수의 극한이 있거든요. 지금 교과정에서는 수투에서 고2 때 먼저 배워요. 함수의 극한을. 그리고 미적분에 얘가 넘어갔는데
진짜 몇 년 전에는 한 5년 전? 5년은 넘어갔나? 10년 전쯤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이걸 먼저 수열을 먼저 배우고 수열역학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함수역학 배우게 됐어요. 선호관계가 사실 저는 원래 함수역학부터 먼저 그 당시에도 가르쳤었는데 이게 더 간단해지는 하여튼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함수 보이죠? 그래서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한 장 넘기면 개념 체크 1이 보이는데 223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에 일반항을 써놨죠. 이거 다시 볼게요. 일반항을 써놨는데 일반항을 보고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느냐? 개념 체크 1의 중간입니다.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해서 다음 수열이라고 해놓고서 뭘 줬냐면 딱 일반항을 줬죠. 일반항이 수열 그 자체예요. 규칙성이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네 번째 항까지 차례로 보여버려. 그러면 첫 번째 항 여기서 차례로라는 단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첫 번째 항부터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1. 두 번째 항은 2 넣으면 4. 세 번째 항은 3 넣으면 7. 네 번째 항은 3 넣으면 10.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뭐랄까 좀 너무 기초적으로 보이겠지만 이런 지금 방금 우리가 일일이 넣어서 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수열이 진짜 많이 어려워지면 저렇게 접근해야 돼요. 일일이 넣어보고 귀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죠. 그렇게 됐고 개념 체크 밑에 나머지 그냥 하면 돼서 개념 체크 밑에 2번에 바닥에 있는 거 AN이 만약에 3의 n승 마이너스 3이다 이랬을 때 야, 24는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수열이 진행돼서 첫 번째 항 저기다 1 넣고 두 번째 항 저기다 2 넣고 쭉 쓰면 24가 어딘가 나오겠죠? 나오니까 몇 번째 항이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 즉 3의 n승 마이너스 3이 는 하고 그냥 24를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가 24가 되는 n을 찾겠다는 거죠. 넘어가면 27이니까 3의 n승은 27, 3의 세제곱이니까 n은 3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는 세 번째 항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넘겨보면 수열의 일반항에서 다음 수열을 자 대표형 86이에요. 추측하시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가 엄청 좋다면 추측하시오 문제가 너무너무 쉬울 건데 추측하시오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잘 내진 않아요. 냈는데요? 이거 다 이렇게 알려주고 사실 다 아는 거를 낼 수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오셨습니까? 네. 혹시 이제 수열 예전에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좀 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내용은 쉬우실 거라.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죠? 추측하기. 그 중에 뭐 앞에 거 두 번째 거까지는 괜찮고 마지막 거 볼게요. 9999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처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공부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부해서 하는 거다. 공부해서 하는 거라는 건 다 알고 공부가 돼 있으면 된다예요. 잠깐만요. 제가 파일을 열고 있어서. 어디 있냐? 이거 볼게요. 9. 자, 65 대표형 65에 65가 아니라 86인가요? 대표형 86에 3번이에요. 99 해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일반항을 이렇게 써요. 10의 n승 빼기 1. 첫 번째 항 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저게 이제 하나만 커지면 10이고 얘도 하나만 커지면 100이고 얘는 하나만 커지면 1000이 되죠. 그러니까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이 되는데 거기 하나씩만 작으니까 이렇게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요. 배우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물론 나는 추측할 기회를 나에게 줘라고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다 배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1, 111, 111, 1111 이렇게 하면 규칙은 쉽잖아요. 1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럼 이거의 일반항이 뭐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위에 있던 거에 딱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이라서 9분의 1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진짜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정확해요. 반짝.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머리를 절대 그런 수학 파트가 아니에요. 다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러니까 막 진짜 천재적으로 규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퍼즐 문제 풀 때나 문제적 남자나 이런 IQ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수열인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공부해서 한다. 8, 88, 8888, 8888.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 9분의 8,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해될까요? 얘가 10의 n승 마이너스 1 넣으면 9, 2 넣으면 99, 3 넣으면 999인데 이제 9분의 하고 여기 원하는 숫자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또 여기 있나? 없네요. 10일, 100일, 1000일, 만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10의 n승 더하기 1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어프로치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추가 전개 요구할 건데 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설령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다 일일이 다라고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끈기가 그리고 공부랑 뭐랄까 물론 이제 머리가 바짝바짝하면 당연히 유리 많이 하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보면 225페이지에 등차수를 아까 했던 얘기들 쭉 나와요. 쭉 나와 있고 일반항까지도 했으니까 226도 넘어가고 자, 227의 개념 체크 볼게요. 첫 번째 개념 체크 227쪽이에요. 227쪽에 첫 번째 개념 체크 가운데 있는 거 1번 첫째 항이 1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항 1, 4, 7, 10, 13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앞에 볼게요. 수열이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줬는데 일단 이들이 등차 수열임을 밝혔어요. 자, 이것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밝혀주고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D라고 썼는데 공차가 4라고 해요.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외우진 않았고 보여줬던 공식인데 첫 번째 항 2배 20 더하기 n-1 D인데 이제 4니까 4를 여기 쓰기 위해서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느냐? 그러진 않고 우리가 이 정도는 전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최종적으로 4n 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16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금방 연습하면 돼요. 금방 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쭉 전개해서 이렇게 쓸 때 여길 보면 이 n 앞에 있는 개수 있잖아요. 이 4가 이 n 앞에 여기 있는 4랑 당연히 똑같을 거고 다른 데는 n이 없으니까 그럼 이 4가 뭐냐면 여기 있는 공차예요. 그래서 n 앞에 붙어 있는 등차수열은 지금 보니 n의 1차식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n의 1차식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n 앞의 개수가 항상 공차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지금 이거 볼게요. 이걸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임을 알 수 있죠. 등차수열을 밝히기도 했고 그럼 내가 일반항을 구한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요식을 써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건데 공차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3n을 먼저 쓰고 일단 당장 쓰고 그다음 요 상수항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계산할 거냐면 1 넣을 거예요. 1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1을 넣으면 3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게 조금 더 빠르고 항상 n 앞에는 공차가 있다. 뭐랑 비슷하냐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뭐 3이고 그리고 1, 뭐 1을 지난다.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난다 그러면 y는 우리가 3x 해놓고 1 넣어서 1 되게 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대표 유형 87에 1번, 2번, 3번을 풀어볼 건데 자, 1번, 2번, 3번을 풀어볼 건데 일단 1번, 2번, 3번에 자, 여러분들이 풀어볼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룰은 똑같아요. 일단 일반항 구하고 그 다음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1번은 구하고 풀어봐 주세요. 87이에요. 대표 유형 87. 네. 너무 덥나요? 아, 춥나요? 아, 추워요? 오, 그러네. 여기만.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여기? 일반항 먼저 구하고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네. 모든 수열에서. 아, 1번은 첫 일반항을 구하고 푸는 게 아니네요. 잘못 얘기했네. 하나요? 됐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일반항을 구하고 푸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 공차는 2분의 3이라고 알려줄게요. 2분의 3? 여기 보면 여섯 번째 항이 8인데 여섯 번째 항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앞으로 a 더하기 5d는 8 이렇게 쓰면 되고요. a 더하기 a랑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항상 수열로 수열이 아니라 항을 바꿔놓고 공차가 2분의 3이니까 저기 우리가 여기다 2분의 3을 넣으면 여기가 2분의 3, 5, 15가 되고 넘어가서 계산하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일반항을 쓰진 않았죠. 일반항을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이 친구는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니까 공차가 5예요. 그래서 일반항을 써볼 건데 일반항은 일단 5n 딱 쓰고 5이 커지니까 그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써주면 돼요.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을 넣고 싶어요. 그래도 되지만 어지간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첫 번째 항으로 보통 써요. 이러고 결국 61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 여기 이어서 는 61 해서 n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넘어가면 75가 되니까 n은 15번째 항이 돼요. 여기도 밑에도 3, 7, 11 해서 등차수라고 하기도 했지만 금방 확인할 수도 있어요. 4씩 커지니까 공차가 4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4n부터 먼저 써놓고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뒤에 숫자로 이렇게 보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공식은 그냥 공식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항이 뭐냐 그러면 일단 100보다 크다 이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는 건 100보다 큰 이제 n을 우리가 넣었을 때 예를 들어 n에다가 뭐 10만 넣으면 100보다 당연히 크겠죠. 처음으로 알았으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n은 넘어가면 101이 되고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 25.25 어쨌든 25점 얼마니까 n은 26이 들어갔을 때부터 100보다 커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만 천천히 다 해주시면 특별할 게 없어요. 이따 마표를 숙제로 드릴 건데 쭉 그냥 한번 풀면 그걸로 끝나요. 일반적인 수열 문제는. 자, 88도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하게 될 건데 이런 유형들을 여섯 번째 항이 40이고 열 번째 항이 28이래요. 일반항이 아니라 이렇게 등차 수열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섯 번째 항을 저 A6이라고 쓰기보다는 A 더하기 5D 옆에도 열 번째 항을 A 더하기 9D 이게 연습이 될 거예요. 10이니까 n-1이니까 10-1에서 9D 이게 28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위로 빼도 되지 밑으로 뺄게요. 빼면은 마이너스 4D는 여기서 이걸 빼면은 12가 돼요. 그래서 아 공차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넘어가서 첫 번째 항은 55구나. 그럼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딱 써놓고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무려 55니까 58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50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50는 마이너스 50을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n은 108 마이너스 108이 되네요. 그럼 n은 얼마가 되냐면 36이 돼요. 그래서 아 36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이해만 살짝 되면 돼요. 계산은 이제 본인들이 할 거니까. 처음으로 언제 음수가 되냐,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냐니까 이게 일반항이니까 얘를 계속 우려먹으면 n 더하기 58이 언제 음수냐. 그럼 이제 이걸 넘겨볼게요. 그러면 58, 3n이고 여기서 처음으로 언제 음수냐 이 소리는 음수가 되는 n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앞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 1, 3, 9, 27인가요? 점 얼마 얼마. 그래서 n은 20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요한 거 할 건데 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88-1번 한번 해볼게요. 바닥에 있는 거 88-1 중요한 건데 연습이 평소에 돼 있으면 이거 할 수도 있어요. 88-1 수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요거를 읽을 수 있으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를 이해할 수 있으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걸 읽으면 제일 처음에 식을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은데 뭐 하면 되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더하면 0이에요. 그래서 A3 더하기 A9는 0.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데 A3이 A 더하기 2D고 A9가 A 더하기 8D예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2A 더하기 10D가 0이고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5D가 0인데 그 이제 첫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5니까 다섯 번째 항을 여기다 써서 A 더하기 4D가 2다.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제 연립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왜 멈췄냐면 이게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익숙해져야 되냐면 색깔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요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특히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하기 형태가 나왔을 때 뭘 보냐면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더해서 짝수인지를 보면 좋아요. 3하고 9하고 더하면 짝수죠. 짝수라는 건 2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등차 중앙을 구할 수 있어요. 3하고 9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여섯 번째 항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요. 딱딱 붙어서 등차 수열이네. 그게 아니라 원래 등차 수열이 예를 들어 1, 3, 5, 7보다 이렇게 가면
얘네 셋이 등차 수열이죠.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 돼요. 또 다른 등차 수열. 공차가 이제 2배가 되는. 그래서 이 2개가 더해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등차 수열에서 더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그거 2개를 더해서 2로 나눌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나눌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느냐? 2배 A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친구의 2배가 양쪽 2개 더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이 0이니까 원래 2배는 안 써도 되죠. 조금 익숙해지면 보자마자 그냥 다이렉트로 A6은 0이다 라는 뜻으로 이걸 바로 쓸 수 있어요. 이게 6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에다가 OD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 둘을 연립해서 밑으로 빼버리면 OD에서 4D 빼니까 D는 빼면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써주면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첫 번째 항이 10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공차가 마이너스 2면 n 앞에 개수를 붙여주고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 1 넣었을 때 10 되게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뭐 구하라는 거죠? 일반항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등차수에서 더하기 2명이 더하기가 나왔다? 당연히 요거의 가운데 항이라는 게 존재할까? 왜냐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했다 그러면 거기에 가운데 항이라는 건 없어요. 2.5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둘이 더해서 짝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배하고 이렇게 써주는 습관이 좀 들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도 어차피 나올 거지만 나온 김에 만약에 3명을 더한다. 뭐 A2 더하기 A5 더하기 A8 이렇게 더했다. 뭐 예를 들어 얘가 27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2랑 5랑 8이 간격이 똑같죠.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2랑 8이랑 더하면 10이니까 얘가 등차 중앙이에요. 그래서 얘랑 더하면 2배 A5인데 A5가 하나 더 있으니까 3배 A5가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9구나 이렇게 이제 점차 문제 보면서 익숙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돼줘야지만 문제 푸는데 나중에 원활해집니다. 그 다음 유형 89를 볼게요. 230페이지 유형 89. 그 유형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많이 남았지? 자, 유형 89 보면 이것도 이제 맨날 나오는 유형인데 여기서도 나오고 뒤에 수열합 배울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올 거예요. 89가 있는데 89가 아니라 앞에 2랑 20이라는 숫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정체 모를 친구 5명을 중간에 끼워 넣었대요. 꾸겨 넣어가지고 이들이 전원 다 등차 수열을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네 번째 항이 뭐냐? 잘못 얘기했어요. 네 번째 항이 아니죠. X4는 얘인데 얘는 이 등차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이냐면 5번째 항이네요. 큰일 날 뻔했는데 5번째 항을 구하는 거예요. 4라고 써있지만 5번째 항이에요. 셋째인데 실제로는 둘째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기본적으로 항상 똑같은데 이게 전체가 몇 개인지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수가. 중간에 이렇게 2개 놓고 어떤 숫자를 우르르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전체가 몇 개냐라고 하면 이게 5개니까 7개겠죠. 양쪽 끝에 2개 더해서 전체가 7개고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 얘가 7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 수열에서는. 우리가 7명인데 내가 제일 끝에 있으면 제가 7번째 항이잖아요. 이게 7개고 그럼 20은 7번째 항이구나.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위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되냐면 6개 더하게 되겠죠. 이렇게 식을 쓰는 게 기본이 돼요. 항상 전체 개수가 몇 개다. 저 끝에랑 첫 번째 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공차는 3이 되겠어요. 공차가 3이니까 공차가 3이고 첫 번째 항은 2니까 여기는 A4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2에다가 4D 4, 3, 12를 더해서 더하면 14가 됩니다. 우리가 풀 것은 밑에 89-2를 해볼게요. 89-2 가장 바닥에 있는 89-2
자, 볼게요. 알려드린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유형을 아예 안 알려드리고 문제만 풀려고 그래도 사실 될 수도 있는 파트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1부터 n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n개, 문제도 아마 n개라고 되어 있는데 n개의 숫자를 이렇게 쑥 넣었어요. 그러면 얘기했다시피 전체가 몇 개냐 라고 한다면 전체는 n 플러스 2개겠죠. 이 전체가 n 플러스 2개, 양쪽 두 개 빼고도 가운데 n개 있으니까 그럼 n 플러스 2개라는 소리는 등차수를 이런 데로 쓰니까 네가 뭐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될 거예요.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인 45는 첫 번째 항 5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번 더하겠죠. d라고 쓸 건데 d가 4라고 알려졌으니까 여기다가 4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n이 나오겠죠. 5 하면 40이고 역시 4로 약분하면 10이니까 10은 n 플러스 d니까 n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었다 전체 개수 판단하고, 왜냐면 양쪽 끝에 숫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항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공차가 몇 번 더해져서 그게 개수랑 연관이 있을 거고 마지막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간이 36.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10분씩 끊어갈게요. 자, 90인데 마지막 유형.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유형.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더하면 15고 곱하면 105래요. 3명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등차 중앙은 언제 쓸 거냐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실제가 3명이 있든 아니면 2명이 있든 실체가 있을 때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글씨만 써 있잖아요. 세수의 합이 15다. 세수의 곱이 105다. 그러면 이 세수를 우리가 A, B, C라고 해서 셋이 더해서 15고 셋이 곱해서 105다.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풀지 않고 3명이 등차수라는 말을 들으면 애초에 3명 설정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3명이 등차수열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썼고 우리 손으로 3개의 숫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A-D, A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물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써도 되고 A 플러스 100D, A 플러스 101D, A 플러스 102D 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3개가 등차수열이다 하면 이렇게 써줘요. 왜 그러냐면 얘네 셋에 대해서 항상 힌트가 합이 나와요. 등차수열 힌트 중에는 세수의 합이 꼬박꼬박 합으로 나와요. 합이 아니라 힌트로 나와요. 그럼 얘네 셋을 더하면 마이너스 D와 D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3A가 15다가 바로 나와서 가운데 값이 5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문제가 돼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등차정을 쓰는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쓸 때는 아무 문자를 쓰지 않고 쓸 때 애초에 A-D랑 A랑 A 플러스 D로 맞춰준다. 요것만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5니까 이게 항이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가 되고, 자, 얘랑 셋이 이제 곱할 건데 여기 뒤에 합차 걸리죠. 그래서 5 곱하기 25 마이너스 D제곱이 되고 이 값이 105가 되면 계산하기 이제 쉽겠죠. 5로 나누면 21이 되고, D제곱이 4구나. D제곱이 4예요. 그러면 공차가 얼마 되냐면 뿔마 2가 되겠죠. 뭐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막상 써보면 플러스 2라고 생각하고 써보면 5고 여기가 2라면 3, 5, 7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면 첫 번째 항이 7, 5,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3이 돼요. 얘랑은 지금 이 문제 설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3개 숫자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물론 이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문제에서 느꼈다 그러면 뭐 공차가 양수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특별한 말이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어요. 대칭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풀 건 요거 풀고 쉽니다. 밑에 90이 아니라 맞군요. 90-2번 가운데 있는 거 90-2번 해볼게요. 하고 쉽니다.
이게 수열이 내용 자체는 쉬워 보여도 이제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많아요. 뒤로 가면. 처음에는 좀 쉽게 쉽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거 3차 방정식인데 세근이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6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걔는 셋이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쓸 때는 쓸 때 애초에 a-d, a 플러스 d 이때 a는 첫째 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어떤 특정한 숫자고 양쪽에 빼고 더해서 그럼 얘네 셋을 더한 세근의 합이 여기 보이죠? 6이라고 셋을 더하면 3a인데 3a가 6이니까 아 a는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세 명이 누구냐면 2-d, 2 플러스 d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뭐냐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걸 더한 거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4-2d 이렇게 둘이 곱하면 4 플러스 2d 그리고 바깥쪽에 둘이 곱하면 합차가 돼서 4 마이너스 d제곱이 되고 이 값이 여기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슉슉슉슉 지워주면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고 요게 넘어가면 d제곱만 넘어가고 4가 4개니까 16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d는 뿔마 4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순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더하기랑 곱하기랑 이런 것들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4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가운데가 2, 마지막이 4가 될 테니까 6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K는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죠. 셋이 곱하고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하고 셋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6, 4, 24. 그래서 24가 돼요. 이렇게 푸는 거를 이제 마플로 숙제할 때 같은 유형이 한 4개, 3개씩 있으니까 연습을 해주면 되고 여기 하나만 추가, 내용 추가하고 바로 쉴게요, 하나 추가. 밑에 보면 4개짜리 나오거든요. 5개짜리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5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E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5개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합을 힌트로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힌트를 주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 4개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4개일 때는 이걸 듣고 A 할 수 있지만 진짜 이렇게 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지금 뭐냐면 이제 간격이 얼마 되면 ED가 되는 거죠. ED라는 미지수를 그냥 쓰고 이렇게 써주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때도 4개를 다 더했을 때 D가 다 사라지게 이렇게 써요. 그냥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또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A 플러스 3D 이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줘야 문제 의도랑 부합돼서 문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45분이니까 55분까지 쉴게요. 푹 쉬십시오, 푹.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 주무시는 게